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인덱스죠.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레버리지 ETF가 국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한 해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출시 예정인 2배 레버리지 ETF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술주 ETF가 정말 많지만 섹터 구분 없이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나스닥 100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이야 워낙 기술주만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S&P 500 대비해서 성과가 좋은데요. 사실 저는 올해는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작년만큼 기술주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11월 29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을 나스닥 100이 앞섰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나스닥 100은 굴곡은 좀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2월 대폭 조정을 받았죠. 그래도 섹터 변화가 다변화되어 있는 녹색선, 그러니까 이 S&P 500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때를 기점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로 바뀌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이어가는데 나스닥 100은 반등을 하긴 하지만 5월에 다시 한번 고꾸라지면서 2월 고점을 6월 중순 돼서야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이 QQQ와 스파이의 수익률이 역전이 되었네요.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고요.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역전될 가능성은 있겠죠. 이럴 때 국내 투자자분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 그리고 2배 QLD 폭풍 매수 많이 하셨죠. 이럴 때 매수한 분들 아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대박이 났습니다. 이 TQQQ 차트인데요. 3월 저점이 $80 수준인데 2배 이상 올랐고요. 10월 저점에만 샀어도 4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레버리지 ETF는 안 합니다. 전에 한번 TQQQ를 사본 적이 있는데 자다가 걱정이 돼서 새벽에 깹니다. 특히 급락장에서는 잠이 깨면 다시 잠을 못 이뤄요. TQQQ는 일상과 심장에 정말 많은 무리를 준다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접었죠. 작년 10월쯤에 20% 정도 먹고 팔았는데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저의 계좌는 굉장히 따뜻해졌겠지만 그냥 나스닥 100 1배 ETF 투자하고 있는 것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 중에 나스닥 관련 ETF, QQQ, TQQQ, QLD까지 다 더하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나스닥 100 덕분에 서학개미분들은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죠.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면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테슬라가 페이스북 위로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어서는 모습이 올해 주식시장의 주도주를 단편적으로 요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스닥 100 내에서도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얘가 2021년 1월 4일 종목과 비중이고 이쪽이 2021년 11월 3일 종목과 비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등의 비중이 많이 늘었죠. 지수에 투자하면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잘 나가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잘 나가는 종목들은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고민 없이 주도주에 대한 익스포저를 자연스럽게 더 늘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표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탑 10 종목의 비중입니다. 1월 4일에는 51%였는데요. 11월 30일 기준 55%까지 높아졌어요. 이 말은 즉슨 기술주 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모든 기술주들이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실적이 좋은 초대형 기술주들만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탑 10 내에 있는 종목들은 꿈을 먹는 주식이 아니라 실제 올해도 돈을 너무너무 잘 벌고 있어요. 실적이 엄청나죠. 꿈을 먹는 주식들 근황을 점검할 때 제가 바로미터로 삼는 ETF가 바로 이 ARKK입니다. 연초 이후 마이너스 13%입니다.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죠. 올해 60% 오른 테슬라를 10%씩이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연초 이후 수익률이 이 지경이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들 수익률이 진짜 처참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치명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치명타를 입는 기술주는
이유는 이 ARKK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치명적인 거지, 나스닥 100 시총 10개 안에 들어가는 상위 빅테크 기업들은 미래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기술주가 아니고요. 실제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황의 흐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적극적으로 비중 늘려가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TQQQ, 즉 3배 레버리지를 더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3배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아직 정책 당국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3배 레버리지가 출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배 레버리지는 나름의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덱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2021년 12월 9일 상장 예정인데요.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말고 나스닥 100 인버스 ETF도 같이 상장을 하네요. 나름의 해지 목적을 가지고 나스닥 100 인버스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단순 방향성 베팅 목적으로 인버스 투자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까매져서 놀라셨을 텐데요. 이 화면은요,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따온 겁니다.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인버스 말고 또 다른 ETF 하나가 또 나오나 봐요. 곱하기 2 빼기 1 그리고 M이라고 쓰여 있죠. 12월 6일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이 M이 메타버스의 M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국내 ETF 시장에는 없는데 이게 진짜 메타버스의 M이라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 기다리셨던 분들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개요입니다. 보수가 0.3%예요. QLD가 0.95고요. 물론 지수는 조금 다릅니다만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ETF가 0.58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ETF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인 만큼 보수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해서 시장 선점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보수를 통해서도 보입니다. 국내 상장은 대부분의 나스닥 100 ETF가 환해지를 실시를 하지 않죠.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실시를 합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이 ETF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온전히 나스닥 100 지수만 2배로 추종을 하겠네요. 레버리지 ETF 투자하실 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간 수익률이 2배가 아니라 일별 수익률에 2배를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레버리지 ETF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마이너스 4%가 빠지면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8%가 빠지고 3.1%가 오르면 6.3%가 오릅니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게 되는 거죠. 3거래일 동안 기초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2%인데 레버리지 ETF의 3거래일 동안 누적 수익률은 3.7%입니다. 간혹 레버리지 ETF가 왜 4%가 아니라 3.7%밖에 못 쫓아오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보여드렸듯이 일별 수익률이 2배지 누적 수익률이 2배가 아닙니다. 11월 5일 기준 나스닥 100이 11.5%가 올랐는데 레버리지는 24.1%가 올랐어요. 일간으로 2배를 추종하지만 기간 수익률은 2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3년, 5년 수익률은요. 2배가 아니라 3배가 넘게 나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는 기간 수익률이 2배 이상 납니다. 그런데 하락장 또는 변동성이 높은 횡보장에서는 안 좋아요. 바로 2018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연도별 수익률인데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는데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9.2%를 기록을 합니다.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인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9인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간 수익률 2배가 아니라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게 레버리지의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완만한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만큼 좋은 게 없어요. 100이었던 기초지수가 7거래일 동안 107까지 올라갑니다. 보시면 1%, 2%, 1%, 3%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기간 수익률은 7.1%고요.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했던 레버리지도 14.4%의 기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00이 107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7.1%가 올랐는데 일간 변동폭을 보면 상당하죠. 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ETF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레버리지 ETF의 기간 수익률은 9.8%입니다. 동일하게 7.1%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사례 1과 사례 2를 각각 차트로 그려보면 사례 1은 이렇게 올라간 시장이었고요. 사례 2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올라갔던 과정이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레버리지 ETF한테는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조건적인 바이 앤 홀드나 정기 적립보다는 이처럼 시장이 급락을 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ETF는 거치식이나 정기 적립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급락 시 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